안녕하세요. 저는 2달 전에 남편을 완전히 버린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였던 사람들까지 폭행죄로 고소한 여자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받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 끝까지 받아내고 제 선에서 벌을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정 봐주지 않고 짓밟을 예정입니다. 저는 33살 여자이고 결혼한 지는 2년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여자 나이 치고는 조금 늦게 결혼한 편이라고 흠 있는 여자 받아줬다는 말을 가끔 하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진 않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시누이는 무슨 일이냐 되물어보며 말을 마무리하곤 합니다. 저는 원래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 반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회에서 경쟁력을 세우고 싶어서 제 일에 대해 집중을 하다 보니 남자를 많이 만나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남자를 볼 줄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엄청난 수입은 있지 않지만 직원들 월급 주고 그리고 나면 웬만한 대기업 과장 정도 남습니다. 그게 제 나이 여자치고는 잘 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고 교통사고 후에 장애 판정을 받으신 엄마를 위해 열심히 더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면 괜히 이런저런 간섭도 그렇고 엄마를 도와드리는 일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마음 편하게 비혼을 선택했던 것이고요. 집에 엄마 고향에서 가까웠던 지인분이 놀러 오셨는데 그게 지금의 시어머니이시고요. 두 분이 대화 나누시다가 본인 아들이 해외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 하셨어요. 저는 거절을 했는데 엄마가 남자 대 여자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점심 한 끼 먹는다 생각해보라 하셨어요. 엄마는 아무래도 제가 혼자 살기로 결정한 게 못내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정말 만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점심만 먹고 나왔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길을 찾고 계시는 걸 보더니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모습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계속 한번 만나보자고 부담 갖지 말고 10번만 만나보면서 마음 서로 안 열리면 그냥 본인이 포기하겠다면서 만나서 밥만 먹자 하셨어요. 그러자고 했고 10번을 만나는 동안 저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버렸어요.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가 몸에 배어있던 그 사람. 저희 엄마에게도 정말 잘했습니다. 믿어볼 수 있겠다 싶어 결혼을 했는데 사는 내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면서 술을 자주 하게 되었고 다툼 한 번 없던 저희 부부는 술 때문에 여러 번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술 먹고 행인과 싸움을 하고 대리운전 하시는 분과도 싸우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 인사불성이 안 되는 만큼만 먹고 자제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이 술이 제어가 되냐고 합니다. 저는 제어가 안 될 술이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라 했지요. 몇 번 조심을 하더니만 연말 연초에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 앞에 주차를 하는데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저희 집 앞에 경찰차들이 와 있고 막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그러는데 진짜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사람이 술을 먹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고 그대로 도망을 왔다고 합니다. 본인은 사람을 치지 않았다고 강아지를 친 것 같다고 했는데 외소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사람을 쳤으니 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가지고 계시던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 옮겨서 치료하는 도중 사망하게 되셨어요. 흔히 말해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사람인 거죠. 본인은 음주운전이 아니었다고 우기지만 그 사람이 사고를 낸 그날과 시간을 보니 술자리를 늦게까지 가졌던 기록이 저에게 있었어요. 카톡으로 언제 오는지 대리운전을 알아보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등 그런 내용이었죠. 어쩌죠? 기쁠 때 슬플 때 함께 하겠다고 서약한 이 사람이 현재 슬픈데 저는 이 사람 상황을 조금도 봐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뺑소니? 그것도 음주로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게 어떤 변명이나 예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분께 찾아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그날 음주했던 거 맞다고요.
그동안 한두 잔 마신 건 괜찮다고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제가 등짝 스매싱을 세게 해가면서 이러다 잘못되면 나 다시는 너 안 본다며 그토록 말을 했었는데 그 말도 버리고 오로지 지 기분만 생각하더니만 정말 소중한 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죠. 일단 시부모님이 찾아오셨고 저는 그 시간에 피해자 가족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나신 상태셨어요. 제가 사정을 이래이래 설명하고 저 사람 죄 다 받고 나와야 한다고 합의해달라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사죄드리러 찾아왔다고 남편 죄 다 받으라고 경찰서에 진술했다 하며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봉투에 넣어드리며 장래에 보태시라고 했지요. 적어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산 세월이 있으니 제 작은 성의가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하며 드렸더니 그저 우시더라고요. 그 돈이요. 우리가 혹시 아이가 생기면 갑자기 힘들어하지 말고 잘 키워보자며 대신 그때 돼서 무리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자고 모아둔 예금을 빼고 제가 융통할 수 있는 금액 더해서 3천만 원 드렸습니다. 이 돈과 합의는 무관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제 마음이 그랬어요. 합의를 해주시면 그 사람은 감사하겠지만 그걸 제가 부탁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음주가 어떤 것인지 게다가 그 사람 말처럼 개를 쳤다 하더라도 나와서 확인했어야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도주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합의는 해준다니? 라는 말과 함께 절대 남편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라 호통에 가까운 당부를 하셨어요.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하자 저를 막 흔들면서 어차피 그 사람 덜 떨어진 사람 아니었냐고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여기저기 폐를 끼치며 살 몸뚱아리 좀 쳤기로 너는 하늘 같은 남편을 도울 생각이 없냐면서 다그치시는 그분들 뿌리치고 그 사람 개를 친 줄 알고 그냥 갔다고 했다. 나 지금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개보다 못한 사람과 그만 살겠다고 결정했다 했지요. 저희 엄마요. 장애 진단 받으신 게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사실은 음주운전자였거든요. 모르겠어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더 아팠고 피해자분께 더 해드리지 못한 게 마음이 아플 뿐이었죠. 어떻게 이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이라면 음주운전 하나만으로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개인 줄 알고 치고 그냥 도망왔다니요. 저에게 합의가 잘 되었냐고만 물어보는 이 사람과 그 가족을 다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라는 사람은 병원에 찾아가 합의를 말하다가 병신소리를 또 해버렸나 봅니다. 이분들 저를 보고 합의해 주려고 생각했다가 시어머니의 막말에 절대 합의는 없다 하셨고 악담을 하고 오셨나 봅니다. 아마 시댁 사람들은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낮에 피해자 엄마 전화로 전해 듣고 또 한 번 끊어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녁에 집에 왔더니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네요. 얼마나 큰 난리가 있었으면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수습을 돕고 계셨네요. 아내 되는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이 서방되는 사람이 큰 뜻이 있어서 펼치다 어쩌다 재수없게 생긴 일에 대해 수습 안 하고 헤어진다 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저 좀 설득해달라 했나 봅니다. 시모와 시누이가요. 대충 상황 파악하신 엄마가 당장 나가시라고 결혼 안 한다 했던 내 딸에게 개망나니와 결혼을 종용하게 만든 본인도 할 말이 아니다 했다가 엄마가 몇 대 맞으셨어요. 엄마가 막 나가서자 그 집 딸년이 병신이 자기 엄마한테 대든다며 우리 엄마를 붙잡고 그 사람은 그 사이에 우리 엄마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근데 저희 집 강아지 때문에 둔 모니터가 있어요. 그 와중에 거기에 상황 녹화가 되어 있네요. 엄마가 혹시 몰라 거실에서 대화를 하셨고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녹화된 장면을 보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데 이 사람들 제가 가만히 안 둡니다. 남편을 만나 이혼 합의하고 본인이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 사람은 별말 없이 합의 이혼서에 사인을 했어요. 남편은 징역을 살게 될 것 같아요. 합의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 짧게 나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나 이거 합의는커녕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그래도 남편으로 연이 있었으니 마지막으로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참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피해자만 할까요? 저희 엄마의 찢어지는 마음만 할까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합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정도의 폭행으로 감옥에 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기록은 남을 것이고 저는 끝까지 소송도 할 거예요. 병원비 또한 청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 사람들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시간을 지내다 보니 이혼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모녀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형사소송이 끝나면 민사소송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라 엄마에게 쌍욕하고 폭행을 휘두른 그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히 둘 수가 없네요. 이 세상에 살고 계시는 모든 운전자분들,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는 정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는 거 맞거든요. 사연을 쓰는 내내 멀쩡하려고 노력하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엄마 관련 부분에서는 계속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 때문에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고 자꾸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생략했어요. 죄송하고요. 제가 쓴 글 가끔 보고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어 더욱 냉정하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그 가족을 밟아주고 싶습니다. 일단 힘을 길러야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쓰니 사연을 읽는 제 마음도 이렇게 너무 힘든데 쓰니 마음은 오죽할까요? 어머니의 건강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복수도 복수지만 일단 두 분이 조금 편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 마음 다 병들지 않도록 열심히 힘을 기르신다는 말에 동의해요. 그런데 그 힘에는 두 분의 안정도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은 특수폭행 모녀와 음주 뺑소니라는 타이틀로 앞으로 쉽게 일어서지 못할 것 같긴 하네요. 정말 꼭 천벌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가족입니다.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화끈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못된 마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